하여튼 느닷없는 대통령 때문에 장관 요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근데 수석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죠? 2008년 6월서부터 네. 2010년 10월 달까지 한 2년 4개월 했습니다. 네, 그 수석할 때 네네. 대통령이 그 독도 가는 거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 일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 기억? 2009년 그때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장관께서 자꾸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게 뭐 대통령의 지방 순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독도 가는 게 지방 순시입니까? 그건 어쨌든 독도 방문하려고 그러면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돼야지. 그래 행자부가 그게 그럼 주무부서가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의 지방, 그걸 특수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애국심이 대단하셔서 좋습니다. 좋기는. 어쨌든 그게 외교 문제지. 그래, 그게, 우리 영토에 가는 거라 외교부는 오불관원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참 외교부 장관으로서 나올 답변인지 참. 아니,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외교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하고요. 다만, 날짜를 정하는 거는 이건 우리 국내 지방 행사니까 외교부가 그 날짜에 대해서는 관여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ICJ 제소에 우리는 무대응한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계속 국제 여론을 가지고 환기하고 이러더라도 계속 무대응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건 아니고요. 제소 자체는 응하지 않지만 이제 일본이 제가 오늘 의원님들 책상 위에 이렇게 자료를 놔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10개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이 국제 홍보전 하는 거에 해서 아주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 이것이 왜 독도가 한국 땅인가 하는 것을 더 알리는 노력을 그거는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네. 외신기자 클럽에서 성숙된 한일 관계를 위해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발언한 거 기억하세요? 글쎄요. 그 다음에 2008년 4월 20일 날 도쿄의 동포 간담회에서 일본에 대해 맨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과거의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 요새 어떤 대통령 후보도 자꾸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비슷한 말씀을 그때 하셨더만요, 일본 가서. 아마 알고 계세요? 네, 그런 말씀 계셨다는 얘기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양반이 왜 또 그때부터 독도를 가려고 했다는 게 난 도대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신 맥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이 사과는 너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사과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가 있든 없든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뜻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우리 장관만의 독특한 해석인 거고, 어떻게 지금 사실 한일 관계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나 이게 다 현재 일이지 과거의 일입니까? 근데 마치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위키리크스에 폭로했던 형님의 말씀,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한 거는 보도 나온 건 보셨죠? 글쎄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네. 저는 위키리크스 자체 보도에 그렇게 그게 다 맞는 얘기다. 장관만 믿지 마시고 세상이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뼛속까지 친일인 분이 그것도 오히려 2009년쯤에 독도를 방문했다 그러면 굉장히 저도 박수를 쳤겠는데 그럼 넉 달 남겨놓은 양반이 도대체 가고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너무 느닷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우리 영토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니, 그거와 일왕 발언과 또 일본이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다. 1년에 지금 발언들이 일본하고 그렇게 느닷없이 임기 마지막에 가서 그동안은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로 일관하던 양반이 막판에 가서 이러는 게 너무 느닷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말씀하신 맥락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 전체의 의미를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정 부분만 너무 이렇게 부각시켜서 하는 것도.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부 전시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85억을 배정했던 거를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5억만 쓰고 80억은 그 전액 삭감시킨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독립기념관 내에 피해자 기념관을 짓기로 해서 85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냥 뭐 전시물만 조금 확충하는 정도로 대폭 축소를 하고 5억만 지출하고 나머지 80억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김영환 씨 문제인데 네네. 그 여기는 이제 고문당했다는데 중국은 자꾸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외교부에서 파악하기로는 김영환 씨 말이 진실이라고 좀 믿습니까? 심정을 그래 갖고 있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워낙 네,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네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유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